좋아요, 구독. 네, 코스피입니다. 두산, 이수페타시스, SKC, KB금융, 한세실업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일단은 이 방금 나온 이 종목들 중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 어딜까라는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두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지난주 금리에서 오늘까지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, 우리가 조금은 그 느긋하게 어떤 접근을 해본다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다섯 종목 중에서는 좀 이제 KB금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KB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은 최근 이제 9만 원대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, 오늘 이제 전고점 돌파한 시점이거든요. 오늘 이후에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KB금융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 KB금융이 움직이는 것은 조금 더 현대차에서 충분히 언급드렸듯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.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KB금융 저거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아니야? 라고 좀 볼 수 있는데,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6월달, 7월달 이후에 9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와서 돌파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새롭게 신고가 영역에 진입이 됐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두산보다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KB금융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다 좀 봐지는 상황들이고요. 그리고 뭐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국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금융주들 4대 금융주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또 이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또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주주 환원책,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연말까지 좀 느긋하게 본다라면은 아마 지금 말씀드린 금융주, 뭐 다른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.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요 다섯 종목에서 한번 픽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느긋하게 접근한다,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KB금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보율이 75%가 넘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KB금융이 외국인 회사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드는데,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.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미 조약상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최근에 뭐 정부에서 밸류업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, 그런 세제 혜택을 좀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들 가능성 저는 분명히 낮다라고 봅니다. 그러면 외국인 보율대로 그만큼 이게 묶여 있는 물량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또 그런 매력도 있잖아요. 소위 말하는 품절주, 이런 매력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금융주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KB금융 먼저 살펴봤는데요. 사실 밸류업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좀 제외가 된 종목이기도 하죠.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11월 4일에 정부에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ETF 12개 상장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. 1조 전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단독 뉴스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체크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코스닥입니다. JNTC, 서울반도체, 세트레가이, 펩트론, EM텍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뭘 살펴볼까요? 일단은 펩트론 한번 볼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, 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반도체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엎치락 뒤치락 좀 하는 것 같아요.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또 금리나 한국에서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, 제가 일단은 그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, 일단은 펩트론이라는 종목 자체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펩트론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이 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잖아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표가 너무나 조금 그러면 안 되는,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.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다른 쪽을 좀 그래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, 이제는 위고비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뉴스 선반영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,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D&D 파마텍 이런 종목들 쪽으로, 그러니까 위고비가
국내 상륙을 하게 되면서 또 국내에는 비만약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? 뭐 이런 기대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뭐 D&D 파마텍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위에 뭐 삼일제 같은 종목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든지 그리고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위치에 상관없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알테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왜냐하면은 지난 7월달, 8월달, 9월달 대비해서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종목이 좀 많이 압축이 됐다라고 봐요. 근데 그런 왜 압축이 됐냐면은 또 쓰나미가 발생된 것 같아요.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이오, 반도체 2차전지 여기 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오늘까지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미국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매출이 발생되는 것들. 그러니까 대표적 알테전 같은 것들이 먹고사였던 뭐 이벤트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어떤 이벤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그리고 매출 발생된 종목들 쪽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.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상승 나올 때 접근하지 마시고요. 최근에 어쨌든 강했던 종목들은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최근에 주다운 섹터들을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바이오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